네, 글로벌 증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증시는 좀 냉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이 증시가 다시 뜨거워질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가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그래도 증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 그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월가의 상위 전략가 15명이 연말 S&P 500을 점쳐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이 전망하는 평균은 4,627선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예. 또 연초에 4,766과 비교했을 때는 한 해 동안 약 3%의 손실만 보고 이 장을 마치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예. 전망치가 높은 상위 그룹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5,330, JP모간과 크레디트 스위스는 4,900을 제시하면서 연초보다 이 S&P 500 지수가 더 상승하면서 장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에버코어나 도이치방크 등은 연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말에 지수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뭐 5,330선까지는 바라지 않고 일단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면 전망치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전망치 하위 그룹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래도 4,000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3,900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현재의 S&P 500 수준인 3,800선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월가에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연말 증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아직 이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타격은 있지만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은 연초보다 20% 이상 떨어진 약세장이지만 이 과거를 보면 보통 이런 약세장 이후 12개월 동안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평균적으로 40% 지수가 올랐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분석들 보면 폭의 차이지만 지금보다는 회복할 거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조심스러운 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시장도 같이 올라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예.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이슈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먼저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장악을 하게 되면요, 이 셰일 오일이나 가스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4년 공화당이 압승을 했을 때는 에너지 업종이 수혜를 받고요. 2018년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업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중국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만 안정되더라도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미국 중간 선거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유가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박찬희 기자가 짚어준 부분도 맞는데요. 예. 이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종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런 곡물에 대한 부분,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소비도 무시 못할 요인인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조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타깃 등 미국의 소매 업체들도 상품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이케아도 유럽 내의 창고들이 재고로 꽉 찬 상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여파 때문에 이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재고가 많은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증시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 잡힐 수 있을지 이 시그널 찾아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